사기봉기 23회 주성왕과 주유왕. 주성왕은 주무왕의 아들입니다. 동욕봉제의 고사성어를 인용합니다. 중국 주나라 무왕의 아들 성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무왕의 아우인 주공단이 섭정을 하였다. 성왕은 동생인 수구와 소꿉놀이를 하며 오동나무 잎을 따 신규를 만들어 수구에게 주면서 너를 제후에 봉한다 라고 우스개로 말하였다. 숙부인 주공은 조카들이 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성왕에게 천자는 장난으로 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천자가 말씀을 하면 역사에 기록되고 예의가 이루어지며 천재의 말을 노래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성왕은 수구를 당에 봉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제후를 봉하는 것을 뜻하는 성어인데 말을 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 경주의 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제요 도당과 당고조 이원으로 이들이 당 지역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곳 당 지역에서 탄생한 성씨가 당시입니다. 당시는 중국과 한국의 성씨이다. 본가는 밀양당시 단본이다. 우선 당시가 개출된 곳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 당은 익주, 강령, 영제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 당시가 탄생한 당 지역으로 이곳이 천왕님이 계셨던 밀양 경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가 밀양 단본이었습니다. 주성왕이 계셨던 곳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었습니다. 이곳 밀양이 또한 박격고세인 상나라의 시조 설의 봉지인 상땅이기도 합니다. 주유왕. 소주의 마지막 왕이 유왕으로 미녀 포사와 여산 봉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46년 기원전 782년 선왕이 세상을 두고 아들 유왕 궁생이 즉위했다. 유왕 2년 소주 3,000유역의 지진이 발생했다. 백양보가 이렇게 아리었다. 주가 망하려 합니다. 무릇 천지의 기운은 그 질서를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질서를 잃었다면 이는 사람이 어지럽힌 것입니다. 모름지기 나라란 산과 하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마르는 것은 만국의 징조입니다. 하천이 마르면 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10년이 채 안 걸릴 것입니다. 하늘이 버리면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해에 새 하천이 말랐고 기산이 무너졌다. 3년 유왕은 포사를 청해했다.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자 유왕은 태자를 폐하려 했다. 태자의 어머니는 신우의 딸로 왕후가 되었다. 그 뒤 유왕이 포사를 사랑하여 신우를 폐하고 태자 의구를 제거하여 포사를 왕으로 백복을 태자로 삼으려 한 것이다. 주의 태사 백양이 역사 기록을 읽고는 주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다. 유왕은 기어이 신후와 태자를 폐하고 포사와 백복을 왕후와 태자로 삼았다. 태사 백양이 화근이 무르익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했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았다. 유왕이 가진 방법으로 그녀를 웃게 하려 했으나 웃지 않았다. 유왕은 봉수와 큰 복을 준비하여 적이 온다면서 봉화를 울리게 했다. 제후가 모두 달려왔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포사가 크게 웃었다. 유왕은 그것이 좋아서 거듭 봉화를 울렸고 그 후로는 믿지 않게 되었고 제후는 더 이상 달려오지 않았다. 유왕이 객석보를 경으로 삼아 나란 일을 맡기자 국인이 모두 원망했다. 석보는 사람됨이 간사하고 아부를 잘하며 이익을 밝혔는데 유왕은 이런 자를 기용했다. 여기에 신우를 폐하고 태자를 쫓아내자 신우는 화가 나서 정, 서희, 견운과 함께 유왕을 공격했다. 유왕이 봉화를 올려서 군대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드디어 유왕을 여산 아래에서 죽이고 포사는 포로로 잡았다. 주나라의 재물은 모조리 약탈당했다. 3,000유역을 수원이라고 하며 이수와 낙수, 황하라고 합니다. 이수와 낙수, 황하가 역사 속의 삼수로 이수는 천조가 있었던 개경에 흘렀던 하천이며 낙수는 낙양에 흘렀던 하천이고 황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삼천과 여산 봉화의 무대 여산과
유왕을 공격한 견홍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삼천. 우선 삼천의 무대 수원이란 경기도 수원도부의 군명은 한남, 수성, 매홀, 수성, 수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의 군명은 수성, 가라홀, 수성이라고 합니다. 수원과 간성은 군명 수성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수원은 물의 근원으로 양충 양린의 본교였던 수국이 우리 역사 속의 수원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정체를 밝혀보자. 신정 동국여지 승남 한성부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삼천사, 삼각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에 있는 사찰이 삼천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삼각산은 한양의 진산인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인 삼각산의 아래 관중의 평지지역이 수원이며 박터인 백주였습니다. 그래서 수원 백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 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춘정 병계랑 문집 3권의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백옥경의 황금군과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 남쪽과 한강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그 산 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의 황금굴걸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황금이란 세 금자인 금성철성으로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을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이전에 아방궁편에서 모두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 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공을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자, 드디어 배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도와 한양의 가운데 기준점이 화산으로 화땅에 있었던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밝혀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천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써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에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건장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리고 한고조의 장락궁과 수나라의 인승궁이 있었던 그곳 한양장안의 성인 한성, 장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역사 속 촉이었습니다. 이곳 화양의 촉인 봉상은 소주의 궁궐이 있었던 곳이니 왕부의 중심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산 봉화, 여산 봉화의 무대 여산이란 여주에 있는 산이 여산입니다. 여산이 고려주의 금강산입니다. 소식에 여산 삼절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산 삼절구, 공업이 이루어지면 잘 보존하고플 따름이란만
옛나라 임금들이 태평하다고 믿었음이 안타깝네. 고생스런 여산의 산 아래 흙이요. 아방궁이 없어지자마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몇 번이나 아로새긴 담장으로 변하고 몇 번이나 타다 남은 재로 변했나. 상황께선 압수레가 경계하는 바를 생각치 않고 여산이 화근이라고 도리어 원망했네. 바다에서 도사가 삼산을 찾았다지만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면 망구의 진리인걸. 지척에 있는 진시황릉이 더없이 좋은 거울인데 좋은 가게는 무엇하러 힘들여 올랐을까. 여주에 있는 산이 여산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군명을 골래근 황요, 영의, 황여, 여강, 여흥, 여성, 황리라고 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한수 마음, 이세계 시에 물을 막는 공은 마음속이 높고 하늘에 뜬 형세는 용문산이 크구나라고 했습니다. 용문산이 여주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경상도 예천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용문산, 군의 북쪽 31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신라 때 고승 두운이 이 산에 들어가서 처막을 짓고 살았는데 고려 태조가 일찍이 남쪽으로 정보를 나가는 길에 여기를 지나다가 두운의 이름을 듣고 찾아갔다. 동구에 이르러 호련히 용이 바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용문산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용문산과 경상도 예천의 용문산은 동일한 하나의 산입니다. 예천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용문사, 용문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려 태조가 두운을 위하여 창건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문산이란 용송, 용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용송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전라도 용안의 군명을 칠성 도내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송 고룡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에 용성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천왕님인 부처님, 상례님이 계셨던 용산이기도 합니다. 여산 봉화의 무대 여주가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용문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경인 경주도 천왕님인 탕구루가 계셨던 탕구투라고 했습니다. 상기 세 번째 식구에서 삼산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도사가 삼산을 찾았다지만 여기서의 바다란 해주로 자 그러면 이 삼산을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에서 찾아봅시다.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를 인용합니다. 동읍 삼산 볼짝시면 신선없기 괴이하다. 소읍주산 있었으니 추로지풍 없을소냐. 경주의 군명 동경과 동읍은 동일한 지명으로 경주에 삼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보은의 군명을 삼년산 보령 삼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보은의 군명이 삼산으로 충청도 보은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산천방불 무릉천 권진의 시에 산과 내는 무릉과 비슷하니 하필 다시 복내도의 신선을 구하리오라고 했습니다. 복내도란 복내풍악의 금강산으로 경상도 칠원현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칠도 칠제 귀성 무릉이라고 합니다. 무릉을 귀성이라고 합니다.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의 부리성을 귀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경주에 가까운 곳에 소주의 궁궐이 있었던 관중에 제왕의 성이 있었습니다. 경주가 있었던 곳이 복내풍악의 금강산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중선탄의 시에 그대는 옛날 치홍이 서우에서 잔치함을 보지 못하였는가. 은촛불 켜고 놀다가 이 밤늦어서야 파하니 금잔 옥잔이 흩어져도 거두지 않았다네. 또 하감 방랑하여 회기에서 논 곳을 보지 못하였는가. 가벼운 노 짧은 배로 연기 낀 물가를 따라 빗긴 바람 가는 비에 꽃다운 섬을 찾아갔다네. 중원 못배기 자취를 이어 놀이배에 북을 치며 금강 가을에 즐겁게 노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회계는 하나라 우의 무대로 비당금자의 금강이란 천주가 있었던 개경인 비당금자의 금도에 흘렀던 강이 금강입니다.
여주가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천황님이 계셨던 서울 동부 지역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상구의 식기 중 서주의 궁궐이 있었던 곳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보겠습니다. 아방궁이 없어지자마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거짓으로 봉화 올려 황후를 웃게 하고 사슴을 말이라 하던 옛날 일이 아련하네. 지척에 있는 진시황릉이 더없이 좋은 거울인데 조원가기는 무엇하러 힘들여 올랐을까. 서주의 궁궐이 있었던 곳에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화천궁이 있었으며 이곳이 진나라 2세 호해 왕제의 지록위마의 현장이며 진시황릉이 지척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주의 궁궐이 있었던 곳에 중국사 25사 왕부의 궁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의 전궁 경복궁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현재 차이나의 진시황릉이 가짜인 것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